여러분 미운 시누이의 남편이 암에 걸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소엔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닥친 불행 앞에 남편은 한숨만 쉬고 애들만 데리고 시댁에 가겠다고 합니다. 나만 쏙 빠진 이 기막힌 상황. 내가 나쁜 사람인 걸까요? 아니면 이게 정상인 걸까요? 오늘 시어머니의 반전 진심과 함께 제가 찾은 명쾌한 해답을 들려드립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마음의 짐이 싹 사라지실 겁니다. 결혼 생활 10년 제게 시댁은 늘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성은 선하신 분이었지만 늘 자기 딸들인 시누이들 편에 서서 저를 외롭게 만드셨죠. 시누이들은 명절마다 제 살림을 품평하고 저를 은근히 따돌리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결국 마음의 문을 닫고 최소한의 도리만 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시누이의 남편인 아주버님이 위중한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주버님은 그나마 시댁 식구들 중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던 유일한 분이었기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들의 얼굴을 볼 생각을 하니 병원 문턱조차 넘기가 싫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주말마다 아이들만 데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마음 불편할 텐데 쉬어. 나 혼자 다녀올게. 그 말이 배려처럼 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를 이 집안의 이방인으로 확정 짓는 것 같아 묘한 소외감이 밀려왔습니다. 주말마다 남편은 무거운 표정으로 아이들을 챙겨 떠났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안 가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억지로라도 가서 눈도장을 찍어야 하나? 시누이들은 제가 안 오는 걸 두고 분명 뒤에서 한마디씩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은 다녀올 때마다 말이 없었고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마치 저를 원망하는 화살처럼 느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이 없었다면 저도 기꺼이 달려가 병수발이라도 도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감정의 골은 제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죄 없는 아주버님은 안타깝지만 저를 무시하던 시누이들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중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양손 가득 반찬통을 들고 오셔서는 식탁에 힘없이 앉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비난하러 오신 줄 알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죠. 그런데 어머니의 첫마디는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가 많이 힘들지? 내 딸들이 너한테 못되게 군 거 이 어미가 다 안다. 사위가 저 모양이니 내 정신이 하나도 없구나. 그런데 너한테 오라고 강요 안 한다. 내 마음이 편해야 사위도 편하게 본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동안 딸들 편만 드는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사실은 제 마음 고생을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에 제 가슴 속 응어리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인 저를 비난하기보다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전하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을 확인하고 나니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비로소 길이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엔 같이 가요. 대신 저는 병실 안까지는 안 들어갈게요. 아주버님이 평소 좋아하시던 국이랑 반찬들 정성껏 준비했으니 당신이 전해줘요. 나는 로비에서 기다릴게요. 남편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빛이 돌았습니다. 저는 시누이들과 직접 대면하여 감정을 소모하는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정성을 선택했습니다. 병원 로비 카페에 앉아 남편이 음식을 들고 올라가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화해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천천히 다가가는 것이라는 걸요.
시누이들은 병실에서 제가 보낸 정갈한 음식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몇 주 동안 저는 매주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남편 편에 보냈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지는 않았지만 제 진심은 전달되었을 겁니다. 어느 날 남편이 내려와 말하더군요. 큰 누나가 이거 당신 갖다 주래.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더라. 큰 시누이가 보낸 작은 선물과 그 한마디는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미움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우는 회복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제 눈치를 보며 한숨 쉬지 않고요.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적당한 거리두기가 오히려 관계를 숨쉬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의 병세는 다행히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의 지형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저를 딸들보다 더 의지하시는 듯 보였고, 저 또한 어머니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자주 전화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누이들도 예전처럼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여준 묵묵한 도리와 품격 있는 대처가 그들의 무례함을 부끄럽게 만든 것이죠. 내 마음을 지키며 할 도리를 다했을 때 얻어지는 존중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큰 위기는 때로 가장 엉망진창이었던 관계를 정리해주는 정화수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아주버님이 퇴원하시는 날, 저는 처음으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아주버님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쑥스러운 듯 제 눈을 피했지만 예전 같은 가시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아주버님의 쾌유를 빌어드렸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집 주말 풍경은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저를 빼고 애들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제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것을 온전히 존중해 줍니다. 갈등은 끝났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댁 식구들 때문에 마음의 지옥을 겪고 계신가요? 남의 기준에 맞추지 마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딱 그만큼만 하세요. 당신의 진심은 결국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이 가장 우선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